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그 원격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 수업이 격일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각 반별로 원격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 진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찍는 강의는 3강 강의는 좀 수업 진도가 늦은 반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수업 진도를 일부 나간 반은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일부 듣고 그 이후부터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배울 단원은 2단원 책 속에 길이 있다에 어떻게 읽을까? 자, 읽기 방법에 관한 단원을 지금 세 번째 강의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우리가 그 해당 제재를 다루면서 여러 소제목들이 제시가 돼 있었는데, 자, 마지막 소주제, 네 번째 소주제가 제시가 돼 있어요. 소제목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자 글의 네 번째 소제목, 정환계를 맺은 뜻이라는 소제목이 하나 실려 있는데, 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자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환계라는 모임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자 그 모임을 만든 목적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모임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어떤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 뜻이라는 소 제목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읽기 전 전략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지막 장면이 시작이 돼요. 자,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rum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하견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다. 자,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반가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가움과 자, 기쁨이 어떤 정서가 잘 드러났다는 거고요. 자, 반가움과 자, 기쁨의 정서가 이렇게 잘 드러났다는 거고, 자,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하견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또는 생각해주는, 추모해주는 제자가 있다는 데에서 아들로서 굉장히 큰 어떤 감동과 감격스러운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격해서 울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울었다라는 부분에 자, 그 하견의 정하견의 자 그런 어떤 감정 상태가 드러나고요. 자,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라고 해서 부채의 어떤 의미도 중요했어요. 자, 부채는 스승 정약용이 제자 황상에게 주었던 이제 선물인데 굉장히 병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온 제자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였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마움의 표시인 징표였던 자 부채를 지금 보고 나서 더욱더 이제 아들로서 감격을 했겠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자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부채 위에 시를 써 주었다. 그래서 부채 위에 아들이 정하견이 시를 써줬어요. 자, 그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의 계를 맺어서 자, 자손대대로 오늘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자, 이 부분이 정황계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 이유와 취지가 되겠죠. 자, 자손대대로 자,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하자. 자, 이런 부분이 정황계 모임 결성의 취지가 되겠죠. 취지 또는 목적, 자, 이유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자, 정황계 모임의 결성 취지와 목적을 제시했고요. 자, 정황계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자, 황상과 정하견, 정하규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자,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나 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하견은 침침한 눈으로 천리 먼 길을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져 갈진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
모임의 목적, 정황계 모임의 결성 목적의 취지가 또 한 번 드러나요. 그래서 대대로 신의를 맺는다. 그리고 우의를 다진다. 그래서 형제간의 우의만큼 자 그런 돈독한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 라는데 자 정황계 결성의 목적과 취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집안 대대로 이어나가서 그 만남의 가치를 기리고자 한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소중히 간직해라. 라는 당부의 말도 남기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자 이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66, 황상은 61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목은 마지막 단락은 자 정관계를 맺어서 다산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이어나간 자, 황상의 모습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글의 구성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수 있고 중간은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처음 부분에서는 황상과 다산의 어떤 첫 만남을 제시했다면 자 중간 첫 번째 부분에서 황상이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산이 용기를 북돋아 주죠. 가르침을 주죠. 자 그리고 중간 두 번째 부분에서 자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에도 자 다산을 스승으로 극진히 모신 황상의 모습이 제시가 됐고요. 자 마지막에서 정관계를 맺어서 다산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이어나간 황상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구성의 과정을 거친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글의 어떤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이 부분의 독서 제재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읽기 중의 전략, 읽고 난 이후의 어떤 전략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학생이 또 어떤 전략으로서 자, 읽기 중, 읽기 후의 전략을 적용했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사고 구술의 과정을 또 여학생이 거쳤는데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글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거나 자, 글을 읽은 후에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는다. 자 그리고 글을 읽은 후에 관련 자료를 찾는다. 자 각각 읽기 중, 읽기 후의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답을 찾는 활동.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고 자신감이 없던 황상이 다산이라는 멋진 스승을 만나서 참된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자,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라는 부분에 그 답을 구했고, 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활동도 해봤어요. 학생이 읽기 중 전략으로서. 자 스승이 돌아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먼 거리에 있는 스승의 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황상은 다산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자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죠. 자, 이 새롭게 알게 된 이 점 같은 경우는 읽고 난 이후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죠. 자, 그래서 읽기 후의 전략인데, 자, 그래서 다산과 황상 두 사람의 인연이 정황계안을 통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구나라는 점을 기존에 자 내가 몰랐다면, 독자가 몰랐다면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읽기 후 전략으로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은 후에 어떤 전략들이 또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도 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죠. 그래서 요약하기 어떤 전략도 읽기 후의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본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보고서에 잘 반영해야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기 어떤 이전 단계로서 중심 내용을 정리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나 보세요. 자, 이 글은 다산과 자, 황상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자, 이것이 바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중심 내용이 아니냐라고 여학생이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난 후 새로 알게 된 내용이 활용 방안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읽기 후의 전략인데, 자, 보고서를 쓸 때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 사례로 황상이 스승인 다산을 어버이처럼 공경하는 모습을 제시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읽기 후의 어떤 활용 전략으로서 제시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어떤 읽기 방법과 전략들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옆에 보면 이 글을 읽고 뭐 느낀 점도 한번 써보자라고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작성해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자,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과정 적용 활동이라고 돼 있죠. 자, 과정 적용 활동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읽기 방법과 전략들을 실제 여러분이 독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권의 어떤 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독서 제재를 선정해서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수시로 여러분이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요. 자, 독도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으려고 한다. 자, 독도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고자 한다. 독도 관련 서적이나 문헌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인터넷 매체에서 독도 관련 기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칼럼을 찾는다거나, 자,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료들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 자신의 읽기를 점검, 조정하며 읽어보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독도 사파 자료가 하나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독도 사파 자료가 제시가 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 것이냐, 읽기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는 책이나 문헌의 종류, 그리고 인터넷 매체 자료의 어떤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예시답안에 제시가 돼 있냐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독도 주민이 생활에 대한 면담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독도 주변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 독도 주변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발표 자료 수집도 될 수 있고, 독도 탐방 계획을 위한 위치한 날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독도 주변 수산 자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 독도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여러분이 설정해보고, 그 설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나 문헌 자료, 인터넷 매체 자료를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읽기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면담 보고서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사 작성,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발표 자료 수집, 또는 독도 탐방 계획을 위한 위치와 날씨 정보 수집, 또는 독도 주변 수산 자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 또는 독도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표 작성. 굉장히 다양해서 이 밖에도 다른 어떤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다양한 목적들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넘어가서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면서 글을 읽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한 문헌 자료나 독서 제재를 읽어 나가는 활동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독도 관련 인터넷 매체 자료 또는 자, 서적을 하나 찾아보고, 자, 거기에서 어떤 읽기 목적을 설정했고, 그리고 어떤 읽기 방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손쉽게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찾는다거나 칼럼을 찾거나 자료들을 찾는 게 될 거예요. 자, 과제로 작성해 오면 다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고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로 설정해 볼 수 있죠. 자, 이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기 목적을 독도 주변의 에너지 자원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둘 경우라는 거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의 목적을 둘 경우 이런 어떤 부분들로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읽기 목적을 독도 주변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다. 자, 기사문을 한 편 써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관련 배경식으로서 이런 배경식이 있을 수 있죠. 뭐 텔레비전에서 뭐 메탄 하이드 레이트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얼음처럼 생긴 물질에 불을 붙였더니 자, 얼음처럼 생긴 물질에 불을 붙였더니 활활 타오르는 영상이었어 라고 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진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갖고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체험이라든가 관련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질문 만들기 전략을 활용했어요. 자, 질문 만들기 활용 전략은 읽기 중의 주된 전략이었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독도 주변에는 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있을까라는 질문, 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 가능한 물질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있을까, 어떻게 이용 가능한 물질일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이 읽기 자료를 선정했다면 관련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과제로 수행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옮겨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나의 읽기 점검을 자,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읽기 점검 과정을 거치느냐, 자, 읽기 목적을 분명히 했느냐는 거예요. 자, 읽기 목적을 명확하게 정했느냐. 자, 두 번째, 배경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보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선정한 독도 관련 자료를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 관련 자료로 이 독서 제재를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독서 제재를 선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독서 제재를 선정하고 나서 어떤 읽기 전략들을 동원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 제재의 제목이 독도 숨겨진 자원이 보고예요. 자, 자원이 보고, 보물창고라는 거죠. 그래서 부제를 보니까 독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들었어요.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독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면적보다 물 아래 잠겨있는 면적이 훨씬 넓은 지형이다. 그리고 독도는 수면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보다 그 주변이 바다에 묻혀있는 자원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 풍족한 어족 자원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활용도가 높은 인산염 광물 등은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다. 심지어 독도 주변의 미생물까지도 식품, 공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이다. 자,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소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얼음 상태이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되고 녹고 그 안에 있는 메탄이 연소하면서 활활 타오른다. 마치 드라이아스와 비슷한 모습이라서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셰일가스와 더불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자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의 주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라는 부분을 드러냈고요. 현재 울릉도와 독도 주변인 동해에는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해서 독도의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어요. 자, 중간 부분의 내용이 이어지네요. 중간 부분 1992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탐사에서 오호츠크의 지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동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밝히면서 처음으로 동해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분지 모양의 지형이 존재하는데 자,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천을 거쳐 들어오는 퇴적물이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 수심이 깊어 온도가 낮다. 지질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자,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에 주로 분포한다.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 주변의 지형이 메탄하이드레이트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어떤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지 모양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자 이런 어떤 수심이 깊고 온도가 낮은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이 그런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어떤 매장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어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사파에서도 이렇게 독도의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보면 자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수심 300m 이하에서 지금 분포돼 있고 또 메탄이 얼음 형태로 매장돼 있다는 정보도 사파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 탐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심 1000m가 넘는 동해 해저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04년부터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탐사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5년 6월에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지점의 해저에서 약 6억 톤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억 톤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로 환산하면 약 150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약 30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자, 그 경제적 가치 또한 높죠. 150조 원, 약 3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7년 6월에는 독도 주변 바다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다. 겉보기에는 드라이 아이스와 흡사한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이자 활발 타올랐다. 하지만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실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동해에 안정적으로 시추구안을 설치하고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육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독도에서 채취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육지까지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애초 2015년부터 상용화했던 목표를 미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뭐 시추관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굴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육지까지 운반하는 일에 대한 어떤 난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추관은 뭐 땅속 깊이 구멍을 파고 삽입하는 관이고 채굴이라는 것은 광물 따위를 캐내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이 곧 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어 메탄하이드레이트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한없이 깊은 잠재력과 무한히 넓은 가능성을 끝없이 선물하는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우리 땅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더불어서 독도 보존의 의의가 이런 측면에 서 논의되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관련 독서 제재, 독도에 관련 어떤 글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면서 어떤 읽기 전략들을 동원해야 되느냐,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 자, 점검 요소들을 보니까 이래요. 읽기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글을 읽었느냐. 읽기 목적에 맞는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자 그리고 그 독서 제재의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자신의 말로 환원해서 바꾸어서 한번 이해해봤고 자 그리고 읽기 후의 전략으로서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고 활용 방안을 찾아봤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기 목적을 중심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어떤 전략을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할 때 요약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기억이 잘 나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요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추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맞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진술해 보려는 노력들, 그 다음에 반복어나 지시어 등 그런 반복되는 요소들의 어떤 삭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봤어요. 자, 어떻게 요약해봤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수많은 자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도 주변 에너지원이 발견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펼쳐줄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한 바는 뭐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주제의식이 뭐냐라는 거죠. 자, 이런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이 동해 해역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 그것을 지켜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켜나가고자 노력하자는 거죠. 그래서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이 우리 미래가 달리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독도와 동해의 어떤 소중함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무엇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읽기 후의 전략이죠. 그래서 읽기 후의 전략으로서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여러분이 한번 탐색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탐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동해와 지질 구조가 오호츠크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죠. 자, 독도 주변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자, 활용 방안으로서 어떤 활용 방안을 생각해 봤느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 지하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사로 작성해서 널리 알리는 목적, 정보를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활용 용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기사 작성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 활동으로서 이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8쪽의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가와 나이 상황에서는 어떤 읽기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남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를 쓰고 있네요. 자, 지역 음식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는 수행평가. 자, 보고서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보고서를 쓰고자 하는데 음식과 관련된 책을 잔뜩 빌려왔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일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자, 특정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빠른 속도로 추출해내는 읽기 방법.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죠? 자, 어떤 읽기 방법이었죠? 그런 읽기 방법이 발췌독이라고 있었죠?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만 추출해서 읽는 발췌독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이 남학생이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읽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읽기 방법을 활용해야 하느냐? 일단 선생님이 강조했던 발췌독을 이미 제시를 했네요. 자, 보니까 자, 발췌 읽기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한다. 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속독이 적당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읽는 통독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이 상황에서는 어떤 읽기 방법이 적절하냐? 자, 나에서는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소설책 한 권을 읽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아. 1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런데 누가 책의 내용이나 느낀 점을 물어보면 며칠 전에 읽은 책인데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내가 빨리 읽는 어떤 능력은 있는데 감상 내용을 물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읽기 후의 어떤 기록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읽기의 목적은 감동과 즐거움의 요소겠고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지금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읽기 범위는 전부 읽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읽기 속도에 따라서 지독이라고 있어요. 지독은 뭐냐면, 자, 여러분 지독이라고 해서 의미를 새겨가며 천천히 읽는 활동이에요. 지독은. 자, 지독은 여러분 왼쪽 각주를 보면 의미를 새겨가면서 천천히 읽는 활동이거든요. 약간 정독과 비슷한데 의미를 새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지독이라는 어떤 읽기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빨리 그 내용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새겨서 가슴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의미를 새겨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어떤 지독의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독, 자, 그 다음에 정독. 천천히 꼼꼼히 읽는 정독이 이 남학생에게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독은 방금 말했듯이 천천히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글이 빨리 읽지 말고 정독은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세히 읽어나가는 거예요. 세부 내용을 자세히 읽어나가는 활동.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남학생이 읽어나간다면 쉽게 자, 책의 내용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단원 마무리 활동인데요. 자,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활동, 그리고 읽기 전, 중, 후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우리 배워봤고요.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은 읽기 전, 중, 후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점검과 조정은 읽기 전, 중, 후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요. 읽기 목적이나 읽기 전, 중, 후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해 봤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읽기 전 과정에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꾸준히 자신 읽기를 점검, 조정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라진다라는 부분, 다양한 읽기 방법의 적용, 점검 조정의 지속적 활용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아래 나오고 있는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또는 전략이라고 됐어요.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또는 읽기의 전략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숙지를 해 놔야 할 활동이에요. 자, 읽기 전이 어떤 활동 전략 방법으로서 읽기 목적을 확인하라고 있었죠. 자, 경험을 떠올리기 등을 좀 배경식을 활성화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자,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어보는 활동. 세 번째 활동 굉장히 중요했었죠. 읽기 목적 확인, 배경식 활성화, 내용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읽기 전이 활동으로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네 가지 전략들을 읽기 전이 활동으로서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읽기 중의 활동 볼까요? 자,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활동 중요했었죠. 글의 구조나 장면, 절차, 이미지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읽는 활동, 예측했거나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 숨겨진 의미나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며 읽기 활동,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 상을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 활동 다 우리가 해봤어요. 환원하는 읽기, 자, 머릿속에 그냥 심상화하며 읽기, 질문 내용 확인하며 읽기, 추론하며 읽기,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기. 자, 읽기 중의 중요한 어떤 전략들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공부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전략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읽기 후에 어떤 전략들도 있었죠.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이 있었고요. 자,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 자, 그리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약하는 활동, 중심 내용 파악하는 활동, 활용 방안 생각해보는 활동들. 자,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이 읽기 후의 어떤 읽기 방법과 전략으로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과 전략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휘 점검하기 활동이 있는데 책과 관련된 단어이다.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의 기호를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볼게요. 책의 맨 앞뒤 겉장을 우리가 표지라고 하죠. 이건 당연한 거고, 책이나 글에서 버려 적어놓은 항목을 우리가 차례라고 하죠. 자,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는 활동을 발행. 자, 책이나 논문이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어린말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3강에서 우리가 대단원, 소단원, 1단원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대단원 2단원 책 속에 길이 있다, 소단원 1단원이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단원에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찾아 나가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내준 과제에 꼭 교과서 여백에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